자,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네네. 많았던 잼버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폐영식을 갖게 됐지요. 아, 네. 잼버리 자체는 참 의미 있는 국제 행사인데요. 참사 수준의 파행 운영으로 잼버리란 말 자체가 이제 즐거운 축제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 무색하게 완전 생존 게임이 돼버린 느낌이 듭니다. 네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요. 2016년에 기재부가 국제대회로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고요. 당시 폴란드를 제치고 2023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됩니다. 원래 이곳은 이제 농지였습니다. 네. 약 2천억 원 가량을 들여서 간척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잼버리 예산 1,200억 정도가 투입되어 잼버리 행사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올해 3월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가 되면서 조직위원회에 3명의 장관이 공동으로 임명되고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농지라는 특성 때문에 봄부터 물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차면 빠지지 않는 구조였던 것이죠. 이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회 자체에 대한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단원들이 굉장히 질척거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장소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잼버리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네네. 너무 많았죠. 네. 일단은요. 2015년에 일본에서 열린 잼버리 야마구치현 키라라하마에서 열렸는데요. 그것이 간척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대회였다는 평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개관이 끝나고 20여 년 동안 레저 시설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책이 철저해서 우려면 우려, 시설이면 시설 등이 완벽하게 구비가 돼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만구가 똑같은 간척지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네. 그런데 새만금 작년에서 간척이 끝난 곳이에요. 그렇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천억이 넘게 들어간 행사치고는 너무나도 미흡했던 겁니다. 네. 일단 조직이 인건비로만 약 70% 정도로 다 지출했고요. 이 중에 해외 출장만 99번을 간 거죠. 99번의 해외 출장을 그렇습니다. 갔다고요? 네. 뭐 관련된 곳을 100번 갔겠죠? 가까이를 갔는데도 네.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네. 전라북도며 부안군, 여가부 모두가 스위스나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는데요. 스위스는 잼버리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허투루 집행하면서 정작 행사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렸던 더위에 대책이 없었고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기본 위생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체류하는 것 자체가 큰 고역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린 친구들이 폭염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네. 모습들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많이 보면서 그냥 괜히 저희가 미안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제가 되어야 할 잼버리 대회가 이제 파행으로 이르게 된 책임 소재를 두고 또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내 탓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진짜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모든 걸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요. 잼버리 참가한 일부 참가국 철수와 부실한 준비 등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6년여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원인과 책임을 두고 여당이 전임 정부, 즉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파행은 준비가 미흡했던 현 정부 책임이라고 맞불을 놓은 상황인데요. 네. 핵심은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봅니다. 네. 당초 5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잼버리 대회가 준비됐는데요. 원래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제였지만 올 2월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3명이 추가로 선임이 됐는데요. 지금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네. 중부부처인 여가부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고
행안부 장관 역시 탄핵 초추 당하면서 그 직무가 정지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예견된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 폭우,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희가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아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지적받은 것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이런 파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0월이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의 문제를 점검을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치러졌던 평창올림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말하자면 평창올림픽 점검에 나섰을 때 정부 관계자는 큰 충격에 그때 빠졌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허허벌판의 주경기장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조직위와 강원도는 준비 과정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청와대 사회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모든 의사결정을 집중시키고 1인 점검을 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던 겁니다. 지붕이 없는 주경기장 날씨가 걱정이 돼서 TF 단장이 가장 추운 날에 올라 3시간을 덜덜 떨면서 현장 체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정성을 8개월 만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현 정부가 위기를 모면할 요량으로 기승전, 전정껏 탐만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폐용식이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플랫폼 함께마죽 최치연 이사장이었습니다. 함께 그린 광주 사회적 경제 제2회 광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